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의 매듭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이 당신이 가장 편안해야 할 그 공간이 마치 살얼음판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수없이 예측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자존감과 현실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통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과의 생활은 마치 단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바로 완전한 자기의심입니다. 매일 모든 상호작용, 모든 대화는 똑같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조립 라인이 됩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이 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어려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 당신의 판단력,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심리 조작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모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 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살얼음판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 예측하려 애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당신이 했던 모든 말, 내렸던 모든 결정,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방식을 곱씹으며 분석합니다. 잠재적인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정신적 계산은 너무나도 소모적이어서 결국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심 공장이 정말 효율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문제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사과로 끝나고 모든 갈등이 당신이 행동을 바꿈으로써 해결되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이 잘못한 어떤 것으로 기결될 때 당신의 뇌는 파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일 것이다. 이 조작의 가장 교묘한 점은 피해자를 자기 파괴의 자발적인 참여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아들이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신과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분명 내가 집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여동생과 다툰 것, 아마 내가 그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녀의 재정적 스트레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돈 관리를 더 잘하지 못한 내 탓이 분명합니다. 이 자기의심 공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가동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팀을 이끌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남성이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의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의 도전을 마주하는 팀 동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함께라면 당신은 그녀가 모든 이점을 쥐고 모든 규칙을 쓰는 경쟁의 상대방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신을 반대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이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당신이 식당을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의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휴가지 목적지를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내면 당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의 반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옳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영원한 적대자 역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결코 수용되거나 지지받거나 인정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아이디어는 방어되어야 하고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선호는 정당화되어야 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혹독한 반대 신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역학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반대할 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생각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닌지, 당신의 본능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심판의 위치를 차지하고 당신이 심판받는 위치를 점유하는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기 위해 당신이 틀려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신에 차기 위해 당신이 혼란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약해야만 합니다. 결혼의 기반이 되어야 할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당신의 독립성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 시스템이 됩니다. 연결로 시작되었던 것이 조작이 되고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렛대가 됩니다. 이 무기화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친밀감을 사용하여 통제권을 확립합니다. 육체적 연결을 그녀의 소원에 대한 당신의 수능, 그녀의 의견에 대한 당신의 동의, 그녀의 선호에 대한 당신의 복종에 달려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녀와 가까워지려면 그녀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철회 단계가 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녀는 철회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신체적 애정, 정서적 따뜻함, 성적 연결을 제거하고 당신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죄책감 유도는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당신이 친밀감 부족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면 그녀는 당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내와의 육체적 연결을 원한다는 이유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따뜻함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 규칙적인 신체적 애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요구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내와의 친밀감을 동시에 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임을 압니다.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녀의 눈에 당신을 약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당신 자신의 결혼 생활 내에서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이 고립이 결혼 생활 자체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피함을 느낄까 봐 이 문제들을 친구들과 상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가족에게 지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져도 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과 함께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은 당신의 친구와 가족이 그녀의 통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받는 대우가 정상이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제거는 특정 친구에 대한 그럴듯한 우려로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는 나쁜 영향을 줘. 그는 너의 결혼을 존중하지 않아. 그녀는 파티에 너무 집중해. 그녀는 우리 관계를 질투해. 각 친구에 대해 그녀는 왜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맞춤형 주장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친구는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지만 결론은 모든 친구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친구는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성공한 친구는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나쁩니다. 결혼한 친구는 당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쁩니다. 독신인 친구는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한편 그녀의 친구들은 훌륭하고 지지적이며 그녀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예를 들어 그들이 그녀에게 당신에 대해 불평하도록 부추긴다거나 당신의 관계에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당신이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을 빼앗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통제적이고 불안해하며 비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외부의 지원과 인정을 완전히 누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누구로부터도 점점 더 고립되는 사회적 이중잣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녀가 당신의 주된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피드백, 그리고 현실 검증의 원천이 될 때까지 축소됩니다. 이 고립은 통제 시스템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조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관점을 얻는 것을 막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동맹을 제거합니다. 다른 인정의 원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녀의 승인에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을 확인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감소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받는 대우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는 지원이나 조언을 구하거나 단순히 비판 없이 당신의 우려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부족하다거나 노력은 좋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을 가졌거나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족이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불만족 엔진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성공도 당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승진했나요? 더 일찍 했어야죠. 월급이 올랐나요? 더 많이 올랐어야죠. 인정을 받았나요? 그녀가 내내 말해왔던 것을 이제야 알아채다니 당연한 일이죠. 집에서 어떤 수준의 기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했지만 조리대를 제대로 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당을 관리했지만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다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무언가를 고쳤지만 너무 오래 걸렸거나 그녀가 했을 방식과 정확히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참여도 당신을 좋은 아버지로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하고 너무 관여하거나 너무 거리를 두고 재미에 너무 집중하거나 훈육에 너무 진지합니다. 구체적인 비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양육이 항상 어딘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체계적인 불만족은 통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기여에 대해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은 결코 쉴 수 없고 당신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없으며 평화나 감사 또는 단순한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엔지는 당신을 영원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녀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결코 오지 않는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려고 노력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쳇바퀴 위의 햄스터가 되어 계속해서 멀어지는 목적지를 향해 점점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따금 당신이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할 때 그녀가 일시적으로 비판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그녀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인 긍정적 강화가 당신을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줄어들거나 당신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 불만족 엔진은 다시 굉음을 내며 살아납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현재의 문제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녀가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든 당신이 그녀의 삶에 존재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불만, 실망, 트라우마의 보편적인 희생양이 됩니다. 이 비난 보관소는 심리적 파일링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이 당신의 이름 아래 분류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부재했나요? 그것은 어떻게든 당신이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나요? 그것이 당신의 완전한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비판적이었나요? 그것이 그녀가 당신의 상상 속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보관소는 제가 시간적 책임 전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과의 관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창의적인 심리적 회개를 통해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현재의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오늘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이 과거에 그녀에게 했던 일에 대해 일반적인 남성들에게 복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심리적 조작 전술은 전문가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학대와 간헐적인 긍정적 강화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때 형성되는 심리적 애착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애착보다는 생존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당신의 정신 건강,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냥 떠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긴장, 갈등, 해결,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정의하는 일시적인 평화의 순환에 중독되었습니다. 이 결속은 그녀가 사용하는 간헐적 강화 스케줄에 의해 강화됩니다. 가끔의 친절한 순간, 드문 감사의 표현, 당신에게 진짜 그녀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짧은 정상적인 행동의 기간들. 이러한 긍정적인 순간들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중해집니다. 당신의 뇌는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가끔의 해방을 관계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녀가 변할 수 있다는, 당신이 그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나아지면 그녀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랑스러운 파트너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끊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의식적인 의사결정 수준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계속되는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재건하고 당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며 계속되는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당신 편에서 더 나은 행동을 통해 그녀를 고칠 수 없습니다. 회복은 당신의 경험에 대한 외부의 인정을 통해 현실과의 연결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이해하고 정상적인 관계 문제와 체계적인 심리 조작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사, 상담가 또는 다른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이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을 삼키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혹시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상태, 그녀의 행복, 또는 당신에 대한 그녀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더 좋든 나쁘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존중, 친절,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는 너무나 유독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타협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의 매듭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이, 당신이 가장 편안해야 할 그 공간이 마치 살얼음판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수없이 예측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의 성향이 강한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자존감과 현실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통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과의 생활은 마치 단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바로 완전한 자기의심입니다. 매일 모든 상호작용, 모든 대화는 똑같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조립 라인이 됩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이 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어려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 당신의 판단력,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심리 조작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모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 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살얼음판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 예측하려 애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당신이 했던 모든 말, 내렸던 모든 결정,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방식을 곱씹으며 분석합니다. 잠재적인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정신적 계산은 너무나도 소모적이어서 결국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심 공장이 정말 효율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문제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사과로 끝나고 모든 갈등이 당신이 행동을 바꿈으로써 해결되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이 잘못한 어떤 것으로 기결될 때 당신의 뇌는 파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일 것이다. 이 조작의 가장 교묘한 점은 피해자를 자기 파괴의 자발적인 참여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아들이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신과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분명 내가 집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여동생과 다툰 것, 아마 내가 그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녀의 재정적 스트레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돈 관리를 더 잘하지 못한 내 탓이 분명합니다. 이 자기의심 공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가동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팀을 이끌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남성이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의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의 도전을 마주하는 팀 동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함께라면 당신은 그녀가 모든 이점을 쥐고 모든 규칙을 쓰는 경쟁의 상대방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신을 반대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이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당신이 식당을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의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휴가지 목적지를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내면 당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의 반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옳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영원한 적대자 역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결코 수용되거나 지지받거나 인정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아이디어는 방어되어야 하고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선호는 정당화되어야 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혹독한 반대 신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역학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반대할 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생각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닌지, 당신의 본능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심판의 위치를 차지하고 당신이 심판받는 위치를 점유하는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기 위해 당신이 틀려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신에 차기 위해 당신이 혼란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약해야만 합니다. 결혼의 기반이 되어야 할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당신의 독립성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 시스템이 됩니다. 연결로 시작되었던 것이 조작이 되고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렛대가 됩니다. 이 무기화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친밀감을 사용하여 통제권을 확립합니다. 육체적 연결을 그녀의 소원에 대한 당신의 수능, 그녀의 의견에 대한 당신의 동의, 그녀의 선호에 대한 당신의 복종에 달려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녀와 가까워지려면 그녀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철회 단계가 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녀는 철회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신체적 애정, 정서적 따뜻함, 성적 연결을 제거하고 당신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죄책감 유도는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당신이 친밀감 부족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면 그녀는 당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내와의 육체적 연결을 원한다는 이유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따뜻함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 규칙적인 신체적 애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요구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내와의 친밀감을 동시에 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임을 압니다.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녀의 눈에 당신을 약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당신 자신의 결혼 생활 내에서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이 고립이 결혼 생활 자체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피함을 느낄까 봐 이 문제들을 친구들과 상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가족에게 지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져도 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과 함께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은 당신의 친구와 가족이 그녀의 통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받는 대우가 정상이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제거는 특정 친구에 대한 그럴듯한 우려로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는 나쁜 영향을 줘. 그는 너의 결혼을 존중하지 않아. 그녀는 파티에 너무 집중해. 그녀는 우리 관계를 질투해. 각 친구에 대해 그녀는 왜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맞춤형 주장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친구는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지만 결론은 모든 친구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좋아하는 친구는 무책임한 행동을 조장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성공한 친구는 당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나쁩니다. 결혼한 친구는 당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쁩니다. 독신인 친구는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쁩니다. 한편 그녀의 친구들은 훌륭하고 지지적이며 그녀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예를 들어 그들이 그녀에게 당신에 대해 불평하도록 부추긴다거나 당신의 관계에 드라마를 만든다거나 당신이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을 빼앗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통제적이고 불안해하며 비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외부의 지원과 인정을 완전히 누리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누구로부터도 점점 더 고립되는 사회적 이중잣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세상은 그녀가 당신의 주된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피드백, 그리고 현실 검증의 원천이 될 때까지 축소됩니다. 이 고립은 통제 시스템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신이 조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관점을 얻는 것을 막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당신을 지지할 수 있는 동맹을 제거합니다. 다른 인정의 원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을 그녀의 승인에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을 확인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감소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받는 대우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는 지원이나 조언을 구하거나 단순히 비판 없이 당신의 우려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든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부족하다거나 노력은 좋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을 가졌거나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족이 영원히 손에 닿지 않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불만족 엔진은 여러 수준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성공도 당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승진했나요? 더 일찍 했어야죠. 월급이 올랐나요? 더 많이 올랐어야죠. 인정을 받았나요? 그녀가 내내 말해왔던 것을 이제야 알아채다니 당연한 일이죠. 집에서 어떤 수준의 기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했지만 조리대를 제대로 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당을 관리했지만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다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집안의 무언가를 고쳤지만 너무 오래 걸렸거나 그녀가 했을 방식과 정확히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관련해서 어떤 수준의 참여도 당신을 좋은 아버지로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하고 너무 관여하거나 너무 거리를 두고 재미에 너무 집중하거나 훈육에 너무 진지합니다. 구체적인 비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양육이 항상 어딘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체계적인 불만족은 통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기여에 대해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은 결코 쉴 수 없고 당신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없으며 평화나 감사 또는 단순한 인정을 받을 만큼 충분히 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엔지는 당신을 영원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녀의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결코 오지 않는 인정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려고 노력하는 상태에 머물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쳇바퀴 위의 햄스터가 되어 계속해서 멀어지는 목적지를 향해 점점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부분은 이따금 당신이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중요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할 때 그녀가 일시적으로 비판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그녀를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인 긍정적 강화가 당신을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줄어들거나 당신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순간 불만족 엔진은 다시 굉음을 내며 살아납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현재의 문제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든 그녀가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든 당신이 그녀의 삶에 존재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불만, 실망, 트라우마의 보편적인 희생양이 됩니다. 이 비난 보관소는 심리적 파일링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이 당신의 이름 아래 분류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부재했나요? 그것은 어떻게든 당신이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나요? 그것이 당신의 완전한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당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비판적이었나요? 그것이 그녀가 당신의 상상 속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보관소는 제가 시간적 책임 전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과의 관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창의적인 심리적 회개를 통해 당신의 책임이 됩니다. 그녀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현재의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오늘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이 과거에 그녀에게 했던 일에 대해 일반적인 남성들에게 복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심리적 조작 전술은 전문가들이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학대와 간헐적인 긍정적 강화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때 형성되는 심리적 애착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사랑보다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애착보다는 생존 심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당신의 정신 건강, 자존감,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냥 떠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긴장, 갈등, 해결,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정의하는 일시적인 평화의 순환에 중독되었습니다.
이 결속은 그녀가 사용하는 간헐적 강화 스케줄에 의해 강화됩니다. 가끔의 친절한 순간, 드문 감사의 표현, 당신에게 진짜 그녀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짧은 정상적인 행동의 기간들. 이러한 긍정적인 순간들은 너무 드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소중해집니다. 당신의 뇌는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가끔의 해방을 관계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녀가 변할 수 있다는, 당신이 그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나아지면 그녀 안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랑스러운 파트너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트라우마 본딩을 끊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의식적인 의사결정 수준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계속되는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결혼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적 학대로부터의 회복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재건하고 당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며 계속되는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들지 않았고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당신 편에서 더 나은 행동을 통해 그녀를 고칠 수 없습니다. 회복은 당신의 경험에 대한 외부의 인정을 통해 현실과의 연결을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학대를 이해하고 정상적인 관계 문제와 체계적인 심리 조작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사, 상담가 또는 다른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신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이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을 삼키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친구 및 가족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거나 혹시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침묵을 깨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상태, 그녀의 행복, 또는 당신에 대한 그녀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더 좋든 나쁘든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존중, 친절,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는 너무나 유독해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한 번에 하나씩 작은 타협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의 매듭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이, 당신이 가장 편안해야 할 그 공간이 마치 살얼음 판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수없이 예측하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의 성향이 강한 여성과 함께 사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괴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자존감과 현실 인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통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과의 생활은 마치 단 하나의 제품만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품의 이름은 바로 완전한 자기의심입니다. 매일 모든 상호작용, 모든 대화는 똑같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조립 라인이 됩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이 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어려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 당신의 판단력,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심리 조작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모든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 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살얼음판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무엇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 예측하려 애쓰면서 말이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당신이 했던 모든 말, 내렸던 모든 결정,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방식을 곱씹으며 분석합니다. 잠재적인 실수에 대한 끊임없는 정신적 계산은 너무나도 소모적이어서 결국 평화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심 공장이 정말 효율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문제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이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가 당신의 사과로 끝나고 모든 갈등이 당신이 행동을 바꿈으로써 해결되고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당신이 잘못한 어떤 것으로 기결될 때 당신의 뇌는 파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일 것이다. 이 조작의 가장 교묘한 점은 피해자를 자기 파괴의 자발적인 참여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난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신과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직장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분명 내가 집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가 여동생과 다툰 것, 아마 내가 그녀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해서일 겁니다. 그녀의 재정적 스트레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돈 관리를 더 잘하지 못한 내 탓이 분명합니다. 이 자기의심 공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가동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회사를 운영하고 팀을 이끌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남성이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자신의 판단력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의 도전을 마주하는 팀 동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여성과 함께라면 당신은 그녀가 모든 이점을 쥐고 모든 규칙을 쓰는 경쟁의 상대방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입지를 약화시킬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반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신을 반대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이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당신이 식당을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의 문제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휴가지 목적지를 제안하면 그녀는 그곳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열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내면 당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거의 반대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옳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영원한 적대자 역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결코 수용되거나 지지받거나 인정받는다는 느낌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아이디어는 방어되어야 하고 당신이 표현하는 모든 선호는 정당화되어야 하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혹독한 반대 신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역학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있습니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결정에 반대할 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생각이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의 아이디어가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닌지, 당신의 본능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심판의 위치를 차지하고 당신이 심판받는 위치를 점유하는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기 위해 당신이 틀려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신에 차기 위해 당신이 혼란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약해야만 합니다. 결혼의 기반이 되어야 할 육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당신의 독립성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 시스템이 됩니다. 연결로 시작되었던 것이 조작이 되고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지렛대가 됩니다. 이 무기화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친밀감을 사용하여 통제권을 확립합니다. 육체적 연결을 그녀의 소원에 대한 당신의 순응, 그녀의 의견에 대한 당신의 동의, 그녀의 선호에 대한 당신의 복종에 달려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녀와 가까워지려면 그녀에게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철회 단계가 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녀는 철회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신체적 애정, 정서적 따뜻함, 성적 연결을 제거하고 당신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죄책감 유도는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당신이 친밀감 부족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면 그녀는 당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아내와의 육체적 연결을 원한다는 이유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파트너로부터 정서적 따뜻함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혼 생활에 규칙적인 신체적 애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요구가 많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내와의 친밀감을 동시에 갈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연결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임을 압니다. 애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녀의 눈에 당신을 약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당신 자신의 결혼 생활 내에서의 완전한 고립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가장 가까운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함께 살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부분은 이 고립이 결혼 생활 자체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피함을 느낄까 봐 이 문제들을 친구들과 상의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가족에게 지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져도 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과 함께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여성은 당신의 친구와 가족이 그녀의 통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받는 대우가 정상이 아니며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제거는 특정 친구에 대한 그럴듯한 우려로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는 나쁜